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 저녁이고요.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01% 상승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이 0.77%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시장의 주도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였다라고 해도 무방한 시장이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건 어디? 코스닥.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4월달은 코스닥에 주목을 하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굉장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현재 시장 자체가. 그죠? 조금 더 볼 것들은 보고 4월 초부터 먼저 축축축축 올라왔던 애들은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못 올라온 애들 이제 위주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아야만이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은 이번 달 1045에서 1050 정도는 확인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가고 있는 부분이고 주봉상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오면서 급등의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1050 정도는 한번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밑으로는 1016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길게 봤을 때는 1000포인트, 101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3216 정도를 또 찍으러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자리를 확인을 했고 내일 혹여나 눌린다 하더라도 이 3190포인트 정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넉넉 잡아도 3185포인트 요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이제는 나타나주면 뭐한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부터 박스에서 이 박스의 중간값을 넘었고 그죠? 중간값을 넘었고 그 중간에 중간값을 현재 도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도전을 했고 맞고 밀렸으니까 여기까지 한 차례 밀고 다시 칠 거냐 아니면 뚫고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굳이 가지 말고 그냥 뚫어 올릴 거냐 그런 관점을 볼 수 있겠죠. 다시 이 고점 확인하러 올라오는 길이 멀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수 강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 때 지수 강의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백신 관련해서 특히 이 모더나 관련해서 강했어요. 존슨앤존슨 혹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모더나하고 화이자 관련된 종목 이 백신들이 그나마 조금 더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슬 일반인들이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슬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미리 계약해놓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네 어쩌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모더나나 화이자 쪽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화이자 코리아는 있지만 모더나 코리아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더나 관련해서 한국 이 지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B프로바이오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엔투텍 이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결국은 윗골을 좀 달고 밀렸어요. 저항대에서. 그죠? 이 초입 부분부터 두 종목은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정확하게 찍어드렸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냥 7, 80%, 한 100% 정도는 올라오면 얘도 이제 거의 7, 80%네요. 한 100% 정도, 100에서 한 150% 정도 올라오면 뭐다? 조정이 나와요. 대부분 많이 밀렸으니까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직 이 백신을 맞고 뭐 완벽하게 좋아진 나라는 없어요. 그냥 미국은 다 1차 접종을 어느 정도 마쳤다라는 얘기고, 모더나랑 화이자로 거진 다 마쳤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얀센, 존슨앤존슨이죠. 얀센, 뭐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러시아 백신 다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산 토종 백신도 어느 정도 이제는 부각을 좀 나타내줄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은 오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감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종목으로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 국산 토종 이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여기 97,000원대하고 몸통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일단은 올라탔죠. 107,000원 정도를 올라탔기 때문에 얘는 위로 117,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올라가는 저항대가 115,000원, 당연히 라운드 피겨값에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 자리,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는 치고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많이 쉬었고 월봉상에서도 크게 상승 길게 뽑아냈으니까, 쉬지 않고 뽑아냈으니까 크게 상승하고 하락 A, B, C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슈팅을 한번 내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 부분까지는 일단 갖다 놓은 자리인데 이번 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위로 올라갈 자리를 분명히 더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겠죠.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눌렀다가 이 구름대 안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뚫어놓고 지지받으면서 한 차례 빠르게 뽑아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거고, 뭐 진원생명과학도 이 국산 백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요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받는 척 하다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쏘는 그림을 좀 만들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일단 구름대 안으로 갇혔죠. 그죠? 거래가 줄면서. 그죠? 그러면 얘는 1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빠르게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왕 거래를 줄였고 이제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계획으로 움직일 거라면 뭐다? 16,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눌렀다 갈 확률이 높아요. 왜? 여기에 대한 갭자리는 한번 메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아직 뭐 끝나진 않았다. 한 번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도 고점을 일단 갱신을 했는데 주가를 눌렀어요. 그리고 저점은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내일 뭐 여기서 갭이 떨어지면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파미셀. 그죠?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었듯이 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주포가 좀 양아치예요. 양아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지분이 많아서 그런지 갭만 떴다 하면 쳐밀기 바빠요. 그런 흐름이 좀 안 나타나기를 이번엔 바랄 뿐인 거고요. 어찌됐든 한 차례 이 갭 띄었던 자리를 누르고 나서 오늘 올려다 놨다가 결국엔 다시 또 누르면서 위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았어요. 그죠? 위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그러면 2만원이 추세가 반전되는 자리인 거고 19,000원을 넘기고 지지해야만이 당연히 어디 2만원까지 한 번 더 쏘아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밑으로 하방으로는 이제 17,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뭐다?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좀 만들어 내야 한바탕 쏠 수 있다라는 기준이고, 뭐 3등으로 소마젠도 움직였죠. 이 종목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드리고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렸죠.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파미세라고 같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한번 쌌어요. 쌌는데 저는 이 종목은 다 정리를 했어요. 워낙 가볍기도 가볍고 여기 주포는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상한가를 첫 이 상장했을 때 빼고는 상한가를 간 적이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항상 상한가까지 닫았다가 밑꼬리 달고 눌러버리는 그림이거든요. 항상. 그럼 아직 자리를 안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한번 만들어 놓고 쏘는 자리를 만들긴 했는데, 워낙 가벼워서 뭐 쫙 밀려가지고 추세를 꺾었다가 그냥 단숨에 또 쳐 올리고 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 저 정리를 하긴 했는데, 단기적인 관점은 15,0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좀 추세를 좀 본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16,500원 위로 종가를 형성시키고 마무리를 됐을 때 18,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은 맞아요. 대신 이게 흐트러진다면, 아직까지는 그렇다. 흐트러진다면 굳이 이 종목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뭐 제 관점이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B 프로바이오는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갭 뜨는 거 보고 2,000원이 관건이다. 1,950원 정도에서 2,000원 부근이 항상 관건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넘기면 2,300원에서 2,500원까지는 한 번 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못 넘기면 뭐다? 이제 기술적 반등은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 넘기면 횡보한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엔투텍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니까 조금 더 보자. 엔투텍은 4,050원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내일 거래가 빠지면서 그냥 무너질 거냐 아니면 치고 올려서 지지를 받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4,000원 넘어서서 4,000원 위에서 지지해야 4,500원, 그 다음에 5,000원 부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휴마시스, 그죠? 원하던 자리까지 딱 올라왔죠. 15,300원, 그죠? 요 자리에서 단일가 거래일 때 말씀을 또 드렸죠. 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단일가 거래로 팔아먹지도 못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고점 확인할 거고, 아니면
15,000원대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그랬죠. 딱 그 자리 찍고 밀렸어요. 그래서 또 시간에서 반응을 하긴 했는데 내일 이제 이 고점을 갱신 못하면 뭐다? 이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 조정인 거고 그 조정이 1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고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제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로는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 그죠? 여기서 한번 찍고 기존의 이 고점을 넘겨줬어요. 이걸 못 넘기고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다가 이 구름대 상단에서 계속 머물다가 구름대를 뚫고 올라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11만 7천원을 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12만 5천원에서부터 이 13만원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만원을 넘겨야만이 14만원에서 15만원을 다시 확인하러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림이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12만 5천원에서 7천원 부근이 저항이 될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높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직은 위로 올라갈 자리 남아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자리가 높은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만 혹은 빠르게 그냥 전업 투자자들 위주로만 수급 들어올 때 봐야지 주린이 분들은 그냥 보내주시는 자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주린이 분들은 이런 대안각 같은 경우 시간에 오늘 좀 뽑아냈더니 시간에서 이미 반응을 해버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모더나 화이자 이 백신 관련 애들이 좀 움직였으니까 그에 따라서 화이자는 콜드체인 관련해서 대안각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그죠? 많이 밀렸고 실제적으로 이게 한 번의 파동으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파동으로 올라갔으면 고점 잡고 바닥 잡고 여기에서 중간값이 대략적으로 17,000원 18,000원대 늘 맞나요? 아닌 것 같네. 대략적으로 17,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7,000원, 8,000원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여튼 밀릴 만큼은 밀려줬다. 50% 이상, 60% 이상 주가를 뺐기 때문에 이제 바닥 잡고 바닥을 잡았고 그 바닥에서 고점 대비해서 중간값이 한 2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 대비해서 한 30% 정도를 잡는다면 한 19,000원, 18,000원짜리까지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런 18,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주가를 한번 눌러놓고 올렸다가 누르고 나면서 추세를 하방으로 꺾어놨던 자리이긴 하지만 요 자리 밑바닥에서 원을 한번 잡아 돌릴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21,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구름대가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고 이 저항을 막고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거를 뭘로 시간에서 어느 정도 메꿔놨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에서 15,000원 위로 올려다 놨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구름대 안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고점은 위에가 나타나고 저점은 밑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대신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저점도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죠? 대신 1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KPX 생명과학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얘는 뭐 지들이 물량을 솔직히 화이자라기보다는 이 회사 자체가 사장이 양아치라 지들은 물량 팔아쳐먹으려고 결국엔 주가를 쳐 올렸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물량 다 팔아쳐먹고 누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여기서부터 누르면서 돌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14,500원 1차, 그 다음에 18,000원 2차. 의 관점으로 어찌됐든 거래가 많이 안 들어와서 구름대 안에 갇혀있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뚫어내고 이번 기회에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날 이런 기회에 한 차례 쳐올릴 수 있는 자리 나타날 확률은 높다라는 거고, 손절은 뭐 오늘 저점 잡아도 될 것 같네요. 9,850원. 원칙적인 건 1만원이고 어차피 앞자리가 바뀐 거니까 종가상 1만원이긴 하지만 장중에는 9,8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누를 순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그거랑 비슷한 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 시스웍도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 거래량 한번 다시 또 태워주고 이 거래량을 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고, 그럼 여기에 대한 고점이 2,300원 부근이 단기적인 또 고점이 형성된 자리인 건데, 뭐 기존에 여기 고점을 먼저 확인을 했죠. 여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다시 한번 2,050원 정도 2,0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또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크게 봤을 때 쌍바닥을 찍은 자리거든요.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면서 쌍바닥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리인 거고요. 그러면 못해도 어찌됐든 요 자리까지는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2,700원 정도까지.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넥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하죠.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남양유업이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관심도 안 가졌는데, 왜 이 현재가가 너무 비싸서 관심도 안 가졌는데, 얘네들은 돈 주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그 연구해놓고 결국엔 독이 됐어요. 돈 쓰고 주주 잃고 말이 많죠. 아무튼 벌금 나오고, 그죠? 아무튼 뭐 난리도 아닌 데가 됐다. 솔직히 근데 단가가 높으니까 이런 높은 거를 갭 띄워놓고 여기서부터 쳐밀었으니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을 했고,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남아 있지만 이 반등 자체가 이 35만원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당분간은 힘들 수도 있는 그림이다. 아직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뭔 난리를 치더라도 요런 이 단가가 높은 애가 실제적으로 이 구름대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이 며칠 전에 이 거래량 자체가 누군가는 들어온 거거든요. 누군가는 나갔지만, 외국인 뭐 기관들이 나가겠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온 자리다. 그 개인이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이 막 500명 1000명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 돈 있는 10명 15명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거다. 그죠? 근데 그
우리 같은 500명, 1000명이라면 36만원이 단기 고점이 나올 거고 35에서 36만원이 단기 고점의 자리인 거고, 그렇지 않는 인원이라면 우리하고 다른 큰 손이라면 얘는 36만원 위로 올려다 놓고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이 구름대를 벗어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이래나 저래나 거래량이 필요한 상황은 맞다. 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죠? 바닥을 찍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거래량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그거를 좀 어정쩡한 이런 이상한 이슈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온 거를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분명히 이런 거를 애초에 노리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뭐 그걸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소설 쓰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인 거고요. 분봉상에도 뭐 눌릴 거 다 눌려가지고 눌리고, 단기적인 관점은 32만 4천원 이탈하냐 안 하냐 봐야 되는 거고, 길게 보는 관점은 30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얘는 50만원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55만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보러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놀던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낼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